증가 감소에 대한 먼저 정의 좀 조금 설명 좀 드릴게요. 정의 좀 설명드리면은 자 임의의 두실수 x1, x2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이 임의란 말은 어떠한 두실수 다 포함되는 거예요. 뭐 1, 3도 되고 뭐 루트 2, 루트 3도 되고 그러니까 어떠한 두실수 전부 다에 대해서 x1이 x2보다 더 작을 때요. 자 그때 fx1이 fx2보다 마찬가지로 작다고 한다면은 그때 이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증가 함수라고 부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두실수를 딱 뽑아 오더라도 그것의 크기가 작을 때 함수값도 작으면요 무조건 얘는 증가라는 함수가 되면서 증가 함수가 될 거야. 근데 사실 이걸 우리가 처음 봤냐? 라고 하기에는 이미 함수의 개수 우리 수열 조합할 때 조금 봤었던 내용이죠. 그래서 뭐 조금 잘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냥 내용처럼 그냥 간단하게 조금 설명드리면 자 정의역이 증가하면 정의역이 커지면 치역이 커진다. 뭐 이러한 느낌으로 우리가 조금 받아들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 볼게요. 자, 마찬가지로 자 이번에는 마찬가지로 x1보다 x2가 더 큰데요. 자, 이번에는 그때의 함수값들을 조사해봤을 때요, f의 x1이 더 크답니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함수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거냐면 감소 함수라고 부를 건데, 뭐 우리가 이전에 다 왔던 내용이고요. 써드리면 자 얘는 정의역이 증가하면 네, 치역은 감소하고요. 이러한 느낌으로 조금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만 쓰셨으면 잠깐 쓰는 거 포기하시고 우리 문제 좀 봅시다. 자 밑에 문제 1번 보시면요. 가칭 구간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해서 함수 fx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할 때요. 이것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시래요. 이거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시래. 자 그래서 우리는 먼저 이 함수의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시면요. 꼭지점이 0,1이니까 0,1 찍어주시고요. 그랬을 때 x축과 만나는 x절편이요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거 여러분들 사실 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근데 이제 정역의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2는 얼마니 이거? 4 마이너스 1 나오네.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마이너스 3 나오죠. 하나 둘 셋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딱 2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요 마이너스 2부터 마이너스 1까지의 우리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당연히 닫힌 구간이니까 우리 2하고 1을 포함합니다. 2하고 1을 포함해. 자 그때 이제 여기서 우리가 구하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야 여기서 언제일 때가 증가고 언제일 때가 감소냐 이렇게 물어본 거야. 뭐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눈이 달려있다면 이거 모르는 게 이상해. 언제일 때 증가해요? x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쭉 증가해요. 언제까지요? 0까지요. 그래서 범위가 마이너스 2에서부터 0까지요. 우리 이 함수는 지금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0에서부터 1까지 이 함수는 뭐가 된다?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약간 좀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내가 지금 이 함수의 그래프의 증가감수를 조사할 때요. 때 여기 있는 식 이용했니? 어떠한 내가 두실수 딱 잡은 다음에 야 이 두실수의 함수값이 막각 비교해봤을 때 얘가 더 크니까 증가함수다 이렇게 했어? 이거 안 썼잖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너네가 실제로 함수의 증가감수를 딱 알아갈 때요. 여기 있는 식을요 거의 쓰지 않아요. 거의 내가 아는 한 내가 알고 있는 모든 문제에서 얘는 쓴 적은 한 번도 없어. 증가감수를 조사할 때.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밑에다가 조금 잠깐 써놓으시면은 결국에 우리의 함수의 증가감수는요. 함수 그래프의 증가감수는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자. 이게 일단은 이 단원의 목적이 돼요. 그래프 그려서 확인하는 게요. 이게 이 단원의 목적이 돼야 됩니다. 결국 이제 우리가 그래프만 잘 그려놓으시면요. 함수가 언제일 때 증가하고 언제일 때 감소하는지 뭐 이거를 조금 알 수 있다 이거야.
그래서 이 식에 대한 거는 여러분들이 절대 쓰진 않을 거고 그래서 딱 이 식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냥 이 식에 대한 표현만 조금 주의하면 돼. 식 표현만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문제에서요. 자, 임의의 조실수 x1, x2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성립한대. 그럼 여러분들 그냥 뭐만 아시면 돼? 아, 얘는 증가 함수구나. 또, 자, 임의의 조실수 x1, x2에서 이게 성립한대. 아, 그러면 얘 그냥 감소 함수구나. 뭐 이 정도의 느낌만 알고 가시면 된다 이거야. 실제로 이 식 쓸 일은 없고요. 그냥 우리가 식의 표현에 대해서 알아만 주시면 되겠다. 지금 이러한 내용입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어서 갈게요. 이어서 가시면 우리가 함수에서의 증가와 그리고 감소를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함수는 과연 어떤 함수들이 있냐라고 물어보시면 우리가 배운 함수는요. 먼저 불연속인 함수와 그리고 연속인 함수 그렇죠? 그리고 이 연속인 함수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걸 배웠냐면요. 미분이 불가한 함수와 미분이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그렇지? 여기가 이제 우리가 수트 들어오면서 배웠던 함수들이에요. 함수는 크게 불연속과 연속으로 나눌 수 있으면서 연속인 함수 중에서 미분 가능과 미분 불가능한 함수들에서 우리가 이제 배워봤잖아요. 근데 이제 미분 불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조금 잠깐 살펴보시면 미분 불가는요. 어떤 점을 갖는 게 우리 미분 불가능한 함수라고 했냐면 봐봐. 연속이면서 미분이 불가능한 함수는요. 항상 어떤 점이 존재한다고 해서 첨점이 존재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연속이면서 미분 불가능한 함수는 항상 첨점이 존재한다는 거 조금 알아두시고 우리 옆에다가 간단하게 얘 하나만 쓸 건데요. 이것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것도 그대로 써놓으세요. 어떤 함수가 다음과 같이 생겼다고 해보죠. 자, 얘가 이렇게 생겼다. 그다음에 이렇게요. 네, y는 fx가 다음과 같은 함수처럼 생겼대요. 그래서 이 함수의 예제를 딱 그리시면서요, 우리가 확인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함수를 불연속과 연속 그리고 미분 불가와 미분 가능에 대한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그려봤는데 과연 이러한 함수들의 분류가 과연 함수의 증가감소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까요? 즉 불연속하면 얘가 뭐 증가감소에 영향을 미치나? 아니면 미분 불가하면 얘가 뭐 증가감소에 영향을 미치나? 그런 것도 조금 따져보겠다 지금 이런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 좀 알아주시면은 먼저 나오는 이 점이 뭐가 되냐면 이 점이 당연히 직선에서 갑자기 곡선으로 바뀌는 점이니까 얘가 지금 첨점이 되면서 이 점에서의 우리는 이 함수가 미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 알고 있겠죠. 네, 뿐만 아니라 자, 이 점에서요. 이 점에서 이 함수는 지금 이어져 있지 않으니까 무슨 함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냐면 얘가 이제 불연속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내가 궁금한 건 이겁니다. 야, 그러면 미분 불가능한 점과 그리고 불연속인 점들은 과연 함수의 증가 감소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자, 그래놓고 내가 이 함수에서요 감소 부분과 증가 부분을 알아보시면은 뭐 너네가 눈 달려 있으니까 얘는 지금 이 함수는 계속해서 감소하다가 언제까지요? 여기까지요. 즉 이 함수는요 저기 실수 이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여기 뭐 a라고 합시다. a까지 계속해서 감소하고요. 그리고 a를 지나가게 되면 이 함수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 증가하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어떤 사실은요. 야, 함수의 증가 감소는 얘가 미분이 불가능하든 아니면은 불연속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증가 감소를 표현할 수 있다 이거야.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일단 조금 잘 알아둬. 우리가요 이 내용으로 앞으로요 뒤에 넘어가서 극대극소도 할 거고 그다음에 함수의 그래프의 개용도 할 거야. 그러니까 이 내용 자체가 조금 나중에 중요한 내용이 될 테니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이요. 결론.
불연속과 그리고 미분 불가능. 점점이죠. 미분 불가능. 함수의 증가와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즉 함수의 증가 감소는 내가 불연속이든 미분 불가능하든 그런 거 다 상관없이요. 그냥 얘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이것만 보면 된다 이거야. 그치? 그래서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조금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전에 우리 미분 배우면서 잠깐 언급하긴 했지만요. 얘들아 그 미분 가능한 함수를 우리는 이제 수투에서 어떤 함수들만 배우냐면 얘는 이제 다항 함수들만 배워요. 다항 함수를 배우고 나머지 이제 그 외에 대해서 나중에 배울 건데 어차피 수투에서는 다항 함수만 배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 외에는 여러분들 고3 때 가셔서 미적분에서 배우세요. 미적분. 그래서 실제로 이 수투라는 단원 자체에서 우리가 함수 증가 함수 다룰 때는 어떤 함수를 위주로 보겠다? 다항 함수를 위주로 보겠다. 그게 지금 수투의 내용이니까요. 너무 복잡한 함수의 그래프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없어. 이건 제가 조금 복잡하게 그리긴 했지만요. 너무 복잡한 것까지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아직까지는 없겠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 자, 함수에서 불연속과 미분 불가능한 거는 함수의 증가 함수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이 정도의 느낌만 조금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보면 이게 되게 웃긴데요. 나중에 조금 살짝 얘기하긴 하겠지만 봐봐 얘들아. 얘가 감소해서 증가로 넘어가는 이 점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우리가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면 딱 뭐가 나올까? x축과 평행한 0 나오는 거 보이시지? 그래서 이 점을요 우리는 나중에 가서 뭐라고 부르냐면 극값이라고 얘기할 건데 바로 그 다음 달에 우리 좀 이따 6시에 배울 내용입니다. 극값이라고 부르긴 할 건데요. 이 극값이라는 게 사실 무슨 역할을 하냐면 함수의 감소와 증가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 정도의 느낌도 조금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바꿔주는 역할을 하더라. 이 정도만 알아주시면 되는데 어차피 우리 6시 할 거예요. 6시. 그리고 네, 우리가 이 연속인 함수 중에서요 이 증가와 감소 함수를 나타내는 표현이 있어. 자,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함수 fx가 증가 함수다 또는 감소 함수다. 이거랑 똑같은 표현 좀 우리가 배웁시다. 똑같은 표현 좀 배울 거야. 앞으로 이제 이런 문제가 조금 많이 나올 거니까 그러니까 이 표현들을 조금 잠깐 몇 개 좀 써주시면. 자, 얘들아 생각해 봅시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요 계속 증가해요. 그리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계속 감소해. 근데 이거 우리 배웠는데 사실 기억하시는 분 있나? 언제 배웠냐면 이거 고등수학 하 때 배웠어요. 고등수학 하 때. 얘들아 너네 기억으로 한번 잘 뒤져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가 계속해서 증가해야 돼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함수가 계속 감소해야 돼. 우리 이거 뭐 배우면서 배웠네? 뭐냐 희연아? 수열? 수열이요? 우리가 수열을 배웠어? 아 그래 안 배웠나? 수열 아직 안 배웠죠. 수열은 우리 조합? 조합이요? 조합은 아닌데요. 얘들아 봐봐. 함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함수가 계속해서 증가해야 돼. 또 그 함수가 계속해서 감소해야 돼. 무슨 함수의 특징이었네? 1대1 대응이요.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증가라는 표현은요 우리가 문제에서 많이 바꿔서 나오니까 어떤 표현으로 똑같이 쓰이게 하면 그러니까 얘랑 지금 이 세 개가 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함수 fx가 1대1 대응이다. 지금 이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증가다 또는 감소다라는 건요 우리 fx가 1대1 대응이다라는 걸 의미해요. 어떤 함수에서? 연속인 함수들 중에서.
연속인 함수들 중에서 우리가 fx가 1대1 대응일 때 항상 증가하고 감소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다 조용해. 원. 똑똑한 수열? 그러니까 아니 수영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이거는. 자 그리고 두 번째요. 자 얘들아 1대1 대응이 된다는 건 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1대1 대응이면 뭐가 존재해? 영아 뭐가 존재해? 그렇죠. 역함수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것과 같은 표현이 fx가 1대1 대응이다 또는 fx가 역함수를 가집니다. 지금 이 두 개가 다 같은 표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요. 아직 우리가 조금 이제 나중에 가서 배우긴 하겠지만 뭐 일단 표현 자체를 조금 알려드리자면 봐봐. 얘들아 나중에 이제 우리가 극값에 대해서 배우면서 결국 이 극값의 역할은 뭐라 그랬어? 함수의 감소와 증가를 뒤바꿔주는 역할을 한다 그랬죠. 즉 극값이 존재하면요 계속 감소하다가도 증가로 바뀌게 되고 극값이 존재하면요 계속 증가하다가도 감소로 바뀌게 돼요. 즉 얘가요 계속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증가하거나 감소가 되려면은 결국 뭐가 없다라는 얘기랑 똑같아요. 극값이 없다라는 얘기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랑 같은 표현이요 극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 이러한 느낌으로 조금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너네 그 노트 정리 하시니까요. 거기다 보시면 이 극값은요 극값의 이제 역할에 대해서 잠깐 조금 설명해 드리자면 자 극값은 증가와 감소가 바뀌는 경계라고 생각하시면 돼. 증가 감소의 경계 뭐 이 정도로만 조금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되네? 네. 물론 이제 문제를 하나둘씩 풀어가면서 조금 알려주고 싶은데요. 이 함수의 증가 감소랑 그리고 극대극소는 일단 개념 설명을 쭉 해야만 우리가 나중에 가서 문제를 풀 수 있으니까 계속해서 개념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조금 필기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요. 잠깐 복습 봅시다. 자, 이미의 주실수 x1, x2에 대해서요. 얘가 증가고요. 얘가 감소래요. 근데 이제 너네가 알아줘야 될 거는 내가 이 식을 실전에 문제를 풀면서 쓰냐라고 물어보시면 풀지는 않아요. 이 식을 풀지는 않고 다만 뭐만 알아주시면 되냐면 어떤 이제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이 표현이요. 그래서 이 표현 봤을 때 그냥 얘가 증가 함수구나. 이 표현 봤을 때 얘가 그냥 감소 함수구나. 뭐 이러한 느낌만 조금 알아주시면 된다 이거야. 알아주시면 된다 이거야. 실제로 우리가 함수의 증가 감소는요. 뭐를 그려서 그린다? 그래프 그려서 확인할 겁니다. 이건 이제 바로 곧바로 배울 거니까 좀 기다리시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수2에서요 배웠던 함수들을 쭉 정리해 보면은 크게요. 먼저 불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로 나뉘게 돼요. 그리고 연속인 함수는요 미분 불가와 미분 가능한 함수가 나오게 되는데 우리가 함수의 증가 감소는 이러한 함수들의 종류와 한번 살펴봤을 때요 불연속과 미분 불가는 증가 감소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아. 그래서 뭐 이러한 느낌을 좀 알아주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조금 많이 나오냐면 자 연속인 함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fx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감소래요. 증가하고 계속 감소하는데 이거랑 이제 똑같은 내용이 뭐다? fx가 1대1 대응이다. 1대1 대응이면 fx가 역함수가 존재한다. 또는 극값을 가지지 않는다. 이 네 개가요 전부 다 똑같은 표현이라고 알아주시기만 하면 돼요. 일단은 그치? 이 정도 내용만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일단 어제 지울게 좀.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내가 말씀드렸잖아. 그래프 그려서 증가 감소를 판정하는데요. 선생님, 우리 3차 못 그리고 4차 못 그리는데 어떻게 증가 감소 판단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 여기서요 함수에 어떻게 됐을 때 증가고 어떻게 됐을 때 감소인지 이것을 판정하는 것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함수가 어떻게 됐을 때 증가고 어떻게 했을 때 감소인지 이것에 대해서 조금 판정하는 법을 조금 배울 거예요. 자, 봅시다.
자, 어떤 증가하는 함수가요 다음과 같이 있답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이제 y는 fx를 했을게.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소하는 함수가요 다음과 같이 있다라고 좀 해볼게요. 얘도 마찬가지로 y는 똑같이 그냥 fx라고 할까요? 네, fx라고 하죠. 그래서 일단은 얘가 증가 함수고 감소 함수라는 건 우리가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일단 증가고 감소라는 건 알 수 있어. 네, 그때 좀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함수의 증가 감소를 우리가 어떻게 판정할 거냐라는 걸 알기 위해서요. 우리 뭐를 이용할 거냐면 그 도함수를 이용할 거예요. 즉 도함수라는 거는 각각의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또는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라고 불리면서요. 자, 우리 천천히 증가하는 함수일 때의 어떠한 순간들에 대해서 우리 기울기 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접선의 기울기. 이 증가하는 함수는요. 접선의 기울기 찾아보시면 이렇게 다 보셨을 때 접선의 기울기들이 다 어떻게 되니? 다 양수고요. 양수예요. 그 반대로요. 내가 감소하는 함수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좀 찾아보시면 자, 얘의 접선의 기울기는 다음과 같이 이렇게 다 접선의 기울기가 뭐처럼 보이니? 다 음수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내가 알고자 하는 거는 야, 그럼 과연 증가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해서 양수고 감소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가 계속해서 음수네? 그러면 얘를 내가 증명을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무조건 증가일 때 얘는 플러스냐? 그리고 무조건 감소일 때 얘는 마이너스냐? 이거를 한번 조금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 뭐를 좀 이용할 거냐면 저번 시간에 배웠던 평균값 정리 좀 이용할 거예요. 평균값 정리요. 평균값 정리가 우리 뭐였냐면 어떤 함수 fx에 대해서 자, 이거 쓰지 말고 그냥 보기만 해봐. fx에 대해서요. 얘가 닫힌 구간 a, b까지 해서 연수이고 그리고 열린 구간 a, b에서요 미분 가능이라면 그때 뭐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기고요. 여기가 이제 a 그리고 여기가 b라고 한다면요. 그때 a와 b의 평균 변화율을 만족하는 즉 a와 b의 기울기를 만족하는 어떠한 시가 이게 미분계수와 똑같은 어떠한 시가 항상 a와 b 사이에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게 평균 변화율이었죠. 평균값의 정리. 그래서 실제로 얘랑 똑같은 접선의 기울기가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 a와 b 사이에요. 뭐 여기 지금 똑같고 여기 똑같겠지.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제 C1하고 C2가 이 그래프에서는 뭐 두 개 존재하더라. 이런 걸 찾아주는 게 우리 평균값 정리였잖아요. 근데 이 평균값 정리를 이용해서 난 함수의 증가 감소를 한번 보겠다 이거야. 자,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내가요 x1보다 x2가 이거라고 할게요. 그래서 뭐 여기다 적어 놓겠습니다. 자, 여기가 그냥 x1이라고 하고요. 자, 여기가 x2라고 하죠. x1, x2라고 하지 마요. 자, 이거라고 하면 평균값 정리에 의해 이 두 점의 평균 변화율 즉 기울기를 만족하는 x2-x1분의 fx2-fx1이 f'C가 되게 하는 이 C가 어디에 존재하더라? x1과 x2에 존재하더라. 이거인 C가
x1과 x2 사이에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평균 변화율이었어. 평균값 정리야. 되네? 자, 그랬을 때 천천히 볼게요. 얘들 천천히 볼게요. 봐봐. 평균값 정리에서 이러한 C가 무조건 존재해요. 존재해. 그리고 내가 얘네들이 각각의 부호 좀 살펴볼 건데 봐봐. 얘들아 여기 x2 마이너스 x1의 부호는 얼마야? 양수, 음수만 따지시면 돼. 얘들은 양수 나오는 거 보여요? 왜? 우리 x2가 더 크다라고 했잖아. x2가 더 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얘는 항상 부호가 플러스 나옵니다. 플러스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잘 보세요. 그 다음에 잘 보시면 우리가 이제 결국 찾으려고 하는 게 이거였잖아. 야, 순간 변화율, 즉 미분계수가 양수면은 얘가 증가냐 이걸 보려고 하는 거잖아. 그래서 내가 보려고 하는 게 봐봐. 얘가 아직 얘 증가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증가함수라는 걸 모르는 상태에서 그때의 순간 변화율을 구해봤더니 얘가 전부 다 양수래. 순간 변화율 구해봤더니 얘가 양수래요. 얘가 양수래. 그럼 봐봐. 여기는 좌변과 우변의 식이 똑같아야 되는데 분모가 양수고 그때의 함수값이 양수래요. 그럼 당연히 분자도 뭐가 돼야 돼?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그렇죠? 얘가 플러스고 얘가 플러스면 당연히 여기 나오는 얘가요 뭐가 돼야 되냐? 얘가 플러스가 돼야 돼요. 플러스가. 자, 그때에 fx2-fx1이요 플러스 즉 양수라는 거 내가 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써줄 수 있어. 얘가 양수다, 즉 0보다 크다 이렇게 써줄 수 있는 거죠. 또 이거를 그대로 내가 좀 써보시면 어떻게 깔끔하게 정리할 수 있냐면 fx1보다 fx2가 크다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네네? 자, 그래놓고 보면 얘들아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걸 계속해서 다시 갈 거야. 다시 갈 거야. x1보다 x2가 크다고 하면요. x1보다 x2가 크다고 하면 그때의 미분계수가 양수면 순간 변화율이 전부 다 양수면은 다음과 같은 함수값이 성립한대. 이거면 이거래요. 이거면 이거래요. 무슨 함수에 대한 표현이에요? 증가함수에 대한 표현이죠. 이거면 지금 이거래요. 따라서 우리가 이거면요 증가함수일 때는 뭐야? 미분계수가 양수기만 하면은 다음같이 증가함수가 나온다 이거예요. 되네? 자, 그래서 여기다 정리 좀 하겠습니다. 어떻게 쓸 거냐면 여기 옆에다 쓰시면서요. 자, 이거 이제 옆에야 옆에. 바로 옆에다가 자,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한 미분 가능한 함수에 대해서 f 프라임 x가 0보다 크잖니? 즉 미분계수 또는 순간 변화율 또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잖니?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면 그때의 함수는 뭐가 된다? fx는 증가가 된다. 네,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얘기인 거야. 그래서 이걸로써 우리는 함수의 증가와 함수의 감소를 판정하겠다 이겁니다. 됐어? 자, 그런 다음에 여기도 보죠. 여기도 똑같아. 자, 이거라고 하면 이것에 의해서 이게 존재하죠. 근데 여기서의 순간 변화율이 다 부호가 뭐였어? 음수였잖아. 여기서의 나머지 위에 지금 다 똑같고 이러한 C가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존재하는데 봅시다. 당연히 x2-x1은요 우리가 위에서 정의했으니까 얘가 이제 양수 나오는 거 알 수 있고 그때의 미분계수 여기에 다 전부 다 뭐 나오니? 음수 나오잖아. 여기 다 음수 나오잖아. 음수 나와요. 자, 그러니까 당연히 얘가 음수고 분모분의 분자가 음수 나오려면은 플러스분의 얘가 음수가 나와야 되겠죠. 얘가. 그래서 마찬가지로 쭉 정리하시면 얘가 감소함수에 대한 표현이 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f'x가 0보다 작으면 f'x가 0보다 작으면 자, 그때의 함수 fx는 감소
감소하겠구나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이게요 지금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이 함수의 증가 감소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뭐다? 도함수 또는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함수의 원래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파악하겠다. 이게 지금 이 단원의 목적이에요. 이 단원의 목적. 꽤 멀리 돌아왔죠. 원래 이제 우리가 증가 함수가 다음과 같은 표현들인데 아무튼 쭉 가다 보니까 결국엔 그 함수의 증가 감소가 뭐에 연관을 짓더라? 미분계수가 함수의 증가 감소에 연관을 짓더라. 그래서 미분계수는 내려봐. 미분계수라는 게 뭐예요? 접선의 기울기죠. 또 순간 변화율이죠. 근데 내가 이걸 달리 말하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미분계수는요 도함수에서의 함수값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을까요? 도함수에서의 함수값이라고 얘기해도 괜찮네? 네, 봐봐. 이건 이제 적지 마시고 그냥 보기만 해보세요. y는 fx의 도함수를 구하여라 라고 해가지고 도함수를 구했어요. 그때 내가 x는 1에서의 미분계수 구하래. x는 1에서 자 fx에서 x는 1에서의 순간 변화율 또는 접선의 기울기 구하시라. 그러면 우리 도함수에 그냥 x 대신에 1 딱 집어넣으면 바로 나왔었잖아. 그게 이제 저저번 시간에 관련된 내용이었죠. 그래서 이 f'1 즉 순간 변화율 또는 미분계수는요 우리가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 도함수의 함수값이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도함수의 함수값. 즉 도함수의 함수값 미분계수는 함수의 증가 그리고 감소에 영향을 주더라. 자,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만 하시고요. 우리 106페이지에 243번 갈 건데 얘들아 여기 밑에다 적을 내용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적을 내용 아직 중요한 거 하나 남아 있으니까 일단은 우리 이것 좀 한번 살펴보기 위해서 106페이지에 243번 볼 거야. 자, fx는요. x 세제곱이고요. 그다음에 마이너스 6x 제곱이고요. 그다음에 플러스 9x고 플러스 1 나오겠습니다. 자, 이 함수 fx의 그래프의 개혁을 대충이나마 그려보래. 즉 얘가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인지 한번 구해보시래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거는 그때의 함수가 증가 감소인 걸 알아보기 위해서 먼저 도함수를 구할 겁니다. 도함수를 구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f'x 좀 구해주시면 자, f'x는요. 자, 미분하겠습니다. 3x 제곱이고 마이너스 12x고 플러스 9 나오게 돼. 그런 다음에 3으로 묶어주셨을 때요. x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 나오니까 뭐 인수분해까지 일단 한번 해보실까요?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3 다음과 같은 도함수가 나오게 됩니다. 도함수야, 도함수. 즉, 이 도함수라는 건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그 각 점에서의 순간 변화율, 즉 접선의 기울기라고 배웠었잖니? 접선의 기울기라고 배웠습니다. 자, 근데요, 봐봐. 얘들아, 나는 여기서 뭐 할 거냐면 이 도함수의 함수의 그래프 좀 그릴 거야. 얘 함수의 그래프 좀 그려볼게. 자, 봐봐. 내가 함수의 그래프를 조금 그려보시면 f'x는요 1과 3에서 x축과 만나고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최고차 함수 양수니까 다음과 같이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가 나오게 돼요. 얘가 y는 f'x. 근데 결론적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게 뭐냐면요. 결론적으로 내가 보고자 하는 거는 그냥 fx가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인지 그것 좀 지금 따져보겠다 이거야. 자, 그러면은 내가 결국 얘가 언제 증가하고 언제 감소인지 좀 따져보려면요. 도함수에 뭐만 보시면 돼? 함수값의 부만 보시면 된다.
봐봐. 자, 이 도함수는요 1보다 작을 때의 함수값을 또 다 조사해보시면 여기서는 함수값들이 플러스 나와요. 양수 나와. 왜? x축보다 다 위에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x값이 1과 3 사이에서는 그때의 함수값은 전부 다 마이너스 9 나오죠. 그리고 3보다 컸을 때는 그때의 함수값이 플러스 9 나오는 거 보이시니? 자, 그래서 내가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fx 얘 말고 그때의 원래 함수 fx의 그래프 개형 좀 한번 살펴보시면 봐봐. x축은 내가 정확히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x축은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요 확실한 건 내가 이거 알아. 봐봐.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1까지는요 그때 fx 함수는 증가해요. 그래서 1까지는 fx 함수는 증가해요. 그러면서 1을 딱 지났을 때 그때의 미분계수가 0이니까 미분계수가 0이 되고요. 미분계수가 0이 되고요. 그러면서 함수는 감소하게 돼요. 언제까지요? 3까지. 마찬가지로 3까지요. 감소하다가 3에서 미분계수가 몇 나와? 0 나오니까 3에서의 미분계수가 0 나오는 거 알 수 있고요. 3을 지나고 나서부터는 다시 증가하는 그래프가 되겠구나. 그래서 실제로요. 저 fx, x세제곱 마이너스 6x제곱 플러스 9x 플러스 1이라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모양 자체가 다음과 같이 생겼고요. 그때 우리는 원래의 도함수를 이용해서 3차 함수의 그래프를 구할 수 있겠다. 지금 이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 단원에 되게 중요한 내용이야. 됐죠? 근데 이제 누군가 그래요. 선생님 근데요. 이렇게 생긴지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생긴지 어떻게 알아? 증가인데 얘는 지금 위로 블록처럼 생겼잖아. 꼭 위로 블록으로 생겨나 아래로 블록처럼 이렇게 생기면 안 돼? 이렇게? 근데 이건 이제 곤란한 게 자, x는 1에서의 미분계수가 0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선에 대해서 접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얘가 접할 수가 없어. 얘한테 뭐 접할 수가. 그쵸?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생기면 안 되더라. 이 정도의 느낌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 3차함수, 4차함수 그래프 그리다 보면은 당연히 왜 이렇게 된다는지 여러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도 나오나? 간혹 가다가요. 간혹 가다가는 아니고 뭐 사실 이제 대부분의 문제집에서 이러한 함수 그래프를 그릴 때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주는 표가 있어요. 표가. 그 표를 증감표라고 부르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름에서도 나타나시피요. 증가 감소에 대한 표를 그리시는 거야. 근데 이제 어떻게 그리는지만 조금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자, 증감표는요. 일단 뭐 이렇게 그려놓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그려놓고요. 먼저 여기에 도함수가 오게 되고 그다음에 그 밑에 원래 함수가 오게 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걸로 내가 증감표를 조금 그려주시면은 다음과 같아요. 자, 여기 이제 맨 윗줄에는 뭐가 와야 되냐면 x값이 와야 돼. x값들이 와야 돼. 여기 맨 x값들이 와야 돼. 자, 그때 우리 그냥 이것만 볼 겁니다. 도함수에서 언제일 때가 플러스고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는 점이 어디냐라고 보시면 1일 때예요. 그래서 1일 때 기준으로 양 옆에 그리고 언제 기준으로 3일 때 기준으로 양 옆에 이렇게 그려놓을 거예요. 자, 그래놓고 증감표 하실 때 그냥 뭐만 써주시면 되냐면 자, 그때의 부호 또는 함수값만 써주시면 됩니다. 1보다 작을 때는요. 1보다 작을 때 도함수의 부호는 플러스야. 그래서 플러스 딱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리고 1일 때 뭐 당연히 0 나온다는 거 써주시고요. 1보다 크면은 마이너스고 언제까지? 3까지 마이너스 그리고 3일 때 함수값은 0 나오고요. 3보다 클 때는 다시 플러스 9로 바뀌게 되겠다더라. 그래서 그냥 증감표 써주시면 그냥 다음 것 같습니다. 자, fx는 1보다 작을 때 증가하고요. 1과 3 사이일 때 마이너스니까 감소하고 3보다 크면 증가하겠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그래프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진각표 그려가면서 사실 그릴 건데 이건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 이 수투 가르치면서 뭐 다른 선생님이랑 얘기해봤을 때 다른 선생님들도 사실 이 진감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중요하게 여기시더라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요 그 의견에 반대입니다. 완벽하게 반대요. 그러니까 그 진감표라는 거는 우리가 언제 조금 여러분들이 많이 이용하시면 되냐면 미적분 가서 이용하시면 돼요. 적어도 수투에서만큼은 나는 웬만하면 진감표 그리는 거 조금 반대하는 편이에요. 실제로 수투에서만큼은 진감표 그리는 거 반대하고요. 그 이유가요. 수투는 뭐에 대해서만 배우니? 다항함수에 대해서만 배우죠. 그래서 다항함수는 너네가 이렇게 그래프 그려서 그리시는 게 훨씬 나중에 문제 풀 때도 좋아. 이렇게 진감표는 나중에 우리 미적분 때 뭐 병곡점 이런 거 배웠을 때요. 그때 가서만 쓰시고 별로 필요 없고요. 우리가 따라서 그냥 이 수투에서 적어도 그래프 그리는 개형은 도함수 그래프 그리고 그것에 맞춰서 이런 식으로 너네가 그리는 걸 조금 연습하셨으면 좋겠어. 얘를. 그래서 나는 수투에서만큼은 적어도 진감표는 굉장히 반대하는 편입니다. 진감표는 굉장히 반대하는 편이야. 그래서 그럼 선생님 나중에 3차함수나 4차함수 어떻게 그리나요? 그래서 제가 3차함수, 4차함수 모든 그래프의 개형 다 알려드릴 테니까 다 외우시고요. 그때 진감표 그리지 말고 딱 도함수만 그려가면서 그렇게 얘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런 식으로 생겼겠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파악하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왜? 수투에서는 솔직히 진감표가 그렇게 필요 있지는 않다. 근데 뭐 잘 모르겠으신 분들은 일단 도움 좀 받고 그런 다음에 일단 조금 내려놓고 우리가 함수의 그래프로서 나머지 그래프를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대로 여기 이어서 갈게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나오는 얘기가 이겁니다. 야, 그러면 f'x가 양수고요. f'x가 음수면은 양수일 때는 얘가 증가고 그리고 음수일 때는 감소라는 거 알아. 근데 우리가 사실 이제 고등수학 하에서의 명제 배우면서 뭐 배웠어? 뭐 필요 조건, 충분 조건 아니면 역, 대우 이런 거 배웠었죠? 그 얘기를 또 할 거야. 자, 그럼 이제 물어보는 게 이거야. 야, fx가 증가면 항상 f'x가 0보다 크냐? 또, 야, fx가 감소면 항상 f'x가 0보다 작냐? 이것에 대한 얘기고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거는 틀립니다. 얘들은 다 틀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일단 발레 하나만 조금 소개해드릴게요. 발레 하나만 소개해드리고 자 그런 다음에 밑에 뭐 따로 내가 말로 정리 좀 해드릴게요. 말로. 자 봅시다. fx는 x의 세제곱이라는 다음 같은 3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봅시다. fx는 x 세제곱이라는 3차 함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보시면요. 봐봐. f'x 즉 도함수 구하시면 얘가 3x 제곱 된다는 거 알아. 그래서 f'x 즉 3x 제곱을 이용해서요 우리는 원래 함수를 저기와 같이 그리려고 해요. 자 y는 3x 제곱 그래프 그려보시면 얘가요 x축이 다음과 같고 이렇게 x는 0일 때 이렇게 접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거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이용해서요. 자 0보다 작을 때 함수가 플러스고요. 0보다 클 때 함수가 플러스니까 우리 3차 함수 fx는 x 세제곱은요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라는 거 알 수 있어.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라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자 0까지 계속해서 증가합니다. 이렇게. 근데 봐봐 얘들아. 증가하는데요. x가 0인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뭐가 되냐면 0이 나와. 증가하는데 x가 0인 지점에서 미분계수가 이렇게 0이 나와요. 그리고 0보다 넘어가면 0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나와. 됐니? 즉 x가 0일 때 여기에 접선의 방정식이 다음과 같이 지우개가 0짜리인 얘가 나오게 돼요. 따라서 얘가 그러니까 fx가 증가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에 대한 그 미분계수가 0보다 크냐라고 물어봤을 때 0인 점이 존재하니까 안 되는 거야. 이게 발레예요. 이게 발레 중에 하나야.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해드리자면 어떻게 정리해드리면 자 이제 끝입니다. 이제 끝이야. 자 봐봐. 이것을 이제 역을 살펴볼 거고 역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 역은요. 자 상수 함수가 아니다.
다음 함수 f에 대하여 f에 대하여 만약에 이 f라는 함수가 증가다라고 말할까? 얘가 증가래요. f라는 함수가 증가래. 자 그러면 우리가 f'x는 항상 0보다 큰 게 아니라 0보다 같은 것도 존재하더라요.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답니다. 꼭 부등호 붙여주셔야 돼. 그래서 자 마찬가지로 f가요 감수래요. f가 감수면요 그때 f'x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잘 살펴보시고 그때 여길 때는 네, 다음과 같은 게 조금 되더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2개만 풀고 이번 시간 마무리할 겁니다. 자 볼게요. 자 245번 볼 거예요. 자 내가 풀어줍니다. 자 fx가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마이너스 2x의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6x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플러스 7이 있대요. 자 얘가 증가하는 구간이 알파에서부터 베타까지인데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 구하시랍니다. 자 볼게. 자 일단 내가 얘가 증가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 뭘 찾을 거냐면 도함수 찾아볼 거야. 그래서 f'x 좀 찾아주시면요 f'x가요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6 이렇게 나오는 거 볼 수 있거든요. 맞죠 이거? 이거 맞죠? 자 그래놓고 인수분해 좀 하시면 마이너스 6으로 묶었을 때 x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6에 x 플러스 1 그다음에 x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이렇게. 됐니? 자 그런 다음에 그래프 그릴 거예요. 그래프. 자 x축. 그 다음에 x축과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에 1이랍니다. 그래서 최고차항 음수니까 위로 불로. 얘가 지금 뭐야? y는 f'x 도함수에 대한 그래프예요. 도함수에 대한 그래프. 자 결국 이제 도함수 그래프 그려보시면요. 내가 이걸로 원래 함수 fx의 증가 감소를 따져보기 위해서 뭐 할 거야? 함수값들의 부호 살펴보시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함수값이 전부 다 음수입니다. 그리고 양수고요. 음수예요. 따라서 내가 그려주시는 원래 함수 fx는 어떻게 그려지냐면 봐봐.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마이너스 1까지는 계속해서 감소해요. 감소하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증가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1에서부터는 감소하게 되더라. 이게요 지금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7이라는 3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념이 되는 거야. 조금 더 정확하게 그리는 거는 우리 좀 이따 6시 때 그때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그때 증가하는 부분은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우리가 그림시는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 나와? 0 나오겠더랍니다. 0 나오겠더라. 자 넘겨 보겠습니다. 아 근데 얘들아 뭐 이 정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 있겠다. 결국에는 아직 이제 우리가 극값이라는 개념 자체는 안 배웠지만 3차 함수에서요 도함수의 어떻게 보면 얘가 실근이죠. 실근. 도함수의 실근이 뭐가 돼? 도함수에서의 실근이 뭐가 돼요? 3차 함수의 증가 감소를 나누는 어떠한 점이 되겠다. 뭐 이 정도만 조금 알아주시면 되겠죠. 자 246번 볼까요? 이거 문제 풀지는 않을 건데 그냥 보기만 하면 야 f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증가 마이너스 1과 2 사이에서 감소래요. 이 말은 뭔 말이야? fx 미분했을 때 2차 방정식의 실근이 마이너스 1과 2라는 소리입니다. 뭐 이 정도의 내용도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자 넘겨보겠습니다. 자 250번 딱 풀고요 마무리하겠습니다. 250번 봅시다. 자,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정의된 함수 fx가 x 세제곱이고 마이너스 k의 x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3x 플러스 4래요.
근데 얘의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래. 내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 구하시죠. 이제 아까 우리 배웠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원래 함수가 무슨 얘기라는 거야?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또는 계속해서 감소하는 그래프인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건 원래 함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거나 계속해서 감소한다 라는 느낌을 알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증가함수 보는 거니까요. 우리 f'x로서 볼 거야. 자, 도함수가 됐습니다. f'x는요 3x의 제곱이고요 마이너스 2배의 kx고 플러스 3 나오겠죠. 자, 그래놓고 얘가요 저 fx가 계속해서 증가함수거나 계속해서 감소함수여야 돼. 그럼 계속해서 증가함수거나 계속해서 감소함수라는 얘기는 이때 2차 함수의 함수값이 전부 다 양수거나 전부 다 음수라는 걸 의미하죠. 그렇죠? 근데 얘 최고차항 양수니까 당연히 x축이 딱 이렇게 있다고 하면 최고차항 양수니까요 함수값이 전부 다 음수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함수가 어떻게 생길 수밖에 없어? 이렇게 위에 떠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떠 있을 수밖에 없어. 그럼 반대로 선생님이 이렇게 떠 있는 것만 가능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아니 떠 있는 것도 되는데 얘들아 이것도 돼. 접해 있어도 괜찮아요. 접해 있어도 자 이 점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양수니까 계속해서 증가하는 함수는 맞아요. 따라서 이러한 두 가지의 모양의 2차 함수 그래프를 판단하시는 건 얘를 는 0이라는 방정식으로 봤을 때 판별식 D가 X축과 한 점에 접하거나 만나지 않으니까 0보다 작다고 풀어주시면 우리가 구하는 K의 값 전부 다 구할 수 있겠다더라고요. 자, 그래서 판별식 D 하겠습니다. 짝수니까요. 짝수 판별식 쓰시면요.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거나 같으니 플러스 때 K 플러스 3, K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아서 우리가 구하는 K의 범위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되겠다. 문제에서요 존재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 구하시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빼주시면요 6에다가 더하기 1 하시면 정답 7개 나오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 점심밥 맛있게 드시고